근데 어느 날 때 제가 강연을 가서 제 질문 없으세요 하고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남성분이 저요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서도 다 여자들이 뭐 스모킹건이나 그알 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너무 그런 그 크라임 컨텐츠를 좋아해요. 그 남편 죽이는 거 보고 막 열심히 보더라고요. 이런데 혹시 나를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교육과대 법의학 교수 유성호입니다. 저는 이제 부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 말하는 걸 듣고 시신이 말하는 얘기를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직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인이 드러나고 형사님과 인터뷰를 하고 또 몸을 봄으로써 생전의 삶을 추정해보고 또는 제 노력 때문에 누군가는 숨기려는 어둠의 진실이 드러날 때도 있죠. 근데 저 말고 저랑 비슷한 부검실 밖에서 저와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죠. 형사님, 검사님, 판사님도 그럴 수 있고요. 근데 또 그분 말고 취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취미라기보다는 직업으로 하고 또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는 분들 중에 공권력이 작용하지 않는, 저희는 국가공권력 체계 내에서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스모킹건도 있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그 사건 의뢰, 트루 크라임을 다루는, 그리고 저희 대멘톡도 그렇고요. 또 넓게 보면 추리소설 작가 뭐 이런 분들도 뭐 실질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시장이 되는구나. 이게 이런 크라임과 그 범죄와 관련된 거에 대한 어떤 분명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것들이 뭔가 시청자를 그 앞에 앉히는 어떤 원동력이 분명히 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 그래도 인기가 높고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저희 대멘톡 구독자분들도 그렇고요. 팬덤이 뭐 공식적으로 쉽게는 없지만 여성이 많아요. 여성이 되게 많죠. 좀 놀랍지 않나요? 크라임 그러면 이제 또 오랫동안 남자의 영역, 저지르는 것도 남자, 잡는 것도 남자였던 그런 시대가 꽤 오랫동안 있어 왔잖아요. 물론 요즘에 여자 경찰도 많고 뭐 워낙 많으니까 이제 남녀 평등 시대니까. 근데 왜 여성 그러는데 놀랍게 제가 그냥 여성이 좀 많구나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때 제가 강연을 가서 제 질문 없으세요 하고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남성분이 저요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왜 여자가 더 이 크라임에 대해서 좀 열광적이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서도 다 여자들이 뭐 스모킹건이나 그알 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제가 대답은 잘 못 해드렸는데 그래서 와서 좀 뒤져봤죠. 압도적이란 말을 쓰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확실히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논문에서 높게 나와요. OCI 그라츠 대학에서 570명을 대상으로 범죄 팟캐스트, 스트리밍, TV, 범죄 시리즈, 책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 컨텐츠를 얼마나 남성보다 많이 소비하는지를 봤더니 2배가 넘는데요. 추리소설도 실제로 보면 작가도, 그러니까 독자도 여자들이 많고요. 작가도 여자 작가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옛날 뭐 김성종 작가님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작가님도 있지만 뭐 국내 서미애 작가님, 그다음에 홍학의 자리, 홍학의 자리 너무 정혜연 작가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또 정유정 작가, 종회기원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님들도 보면 여성이 많다. 제가 한 10가지 정도 논문을 쭉 살펴보니까요. 어떤 연구에서는 73%, 이 컨텐츠 소비의 73%가 여성이고요. 나머지 27%는 남성이겠죠.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아마존의 어떤 그런 크라임 관련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하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해봤더니 댓글의 70%가 여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자들이 원래 댓글을 많이 달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쟁 장르는 압도적으로 남자였습니다. 밀리터리 뭐 이런 건 압도적으로 남자였고요. 근데 놀랍게 크라임과 어떤 추리 관련되는 여성들이 70%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뭐예요? 이 크라임 관련된 컨텐츠가 좋아하는 건 누구다? 여성분들이 많이 소비를 한다. 그러면 남자들 안 좋아하냐? 남자들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인간이라면 이걸 좀 좋아하는 게 많거든요. 인간은 왜 범죄 이야기에 끌리는가? 생존 본능과 관련돼 있습니다.
생존 본능은 뭐냐? 아, 이런 범죄가 나한테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런 건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탐정들의 수첩, 뭐 이런 그 TV 프로그램 보면, 이거 당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포식자의 움직임을 그 추적하던 구석기 시대의 인류의 어떤 그런 본능 같은 게 현대에도 신경회로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위험의 패턴을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아마 이게 첫 번째 생존 본능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니스트 베커라는 분의 공포관리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그런답니다. 약간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이 인식은 근원적 불안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역설적으로 죽음을 이야기 안에서 직면한 것이 그 불안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야. 뭔 소리냐? 죽음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을 그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죽음에 대한 불안에 대한 수준이 높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나오는 연구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에 여성들이 조금 더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이걸 좀 역설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크라임이라는 컨텐츠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남자건 여자건 정의에 대한 원초적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할리우드 영화 봤는데 열린 결말이면 명작이지만 이동진 평론가님은 극찬하지만 우리는 왜 이 모양에 이러신 분도 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정의, 실현. 근데 여러분 크라임에 대한 대부분의 컨텐츠는 우리가 잡죠. 그리고 나쁜 놈들을 단죄하려고 사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거가 정의에 대한 원초적 욕구 이런 것들이 아마 추리 소설도 그렇고 다른 그 크라임 컨텐츠의 핵심적인 거고요. 또 인간 본성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 여러분 그 권일용 그 교수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누가 궁금해할까 그러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저희 저희 스모킹건 할 때도 이광민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정신과 선생님들이 나와서 도대체 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악의 마음에 대한 이 인간 순수 본성에 대한 호기심이 이 악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 요 점도 원래 크라임 컨텐츠가 흥하게 된 이유고요. 또 관음이라는 거, 관음이 뭐냐? 여러분 피핑탐이라고 아세요? P-E-E-P-I-N-G, 피핑, 엿보다, 탐. 톰이 엿보는 톰이에요. 이게 옛날에 이게 설화예요. 진짜 있었던 일 아니고 고디바라는 아름다운 여성이 백작 부인이 있었는데 근데 이 고디바 부인이 마음도 착해. 근데 이 백작이 나쁜 놈이야. 막 세금을 너무 많이 줘서 막 마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 백작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아니 좀 세금 좀 깎아달라. 너무 힘들다. 이 사람들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백작이 막 약간 나쁜 놈이라 네가 빨개 벗고 말 타고 빨개 벗고 돌아다니면 내가 한번 생각해보지. 그러니까 그 말은 절대 해줄 리가 없다. 이거였는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야. 근데 그걸 안 시종들이 야 우리 백작 부인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체로 백마를 타고 돌 거래. 아무도 보지 마라. 뭐 이렇게 마을 사람들한테 한 거야. 마을 사람들 백작 부인을 존경했거든요. 좋아했고. 그러니까 모두 다 커튼을 치고 안 내다보는 거야. 근데 탐이란 재단사가 있었는데 백작 부인 궁금하잖아. 딱 엿봅니다. 어떻게 됐냐? 장렬한 태양에 의해서 눈이 멀었다. 이게 이제 피핑탐, 관음증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인간에게 솔직하게 탐 같은 관음증이 있어요. 뭔가 금지된 걸 보고 싶은 엄마 아빠가 하는 게 뭘까? 어렸을 때 궁금해갖고 막 이런 야동도 보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지된 범죄도 약간 우리한테는 만나기 싫잖아요. 사실은 싫은 컨텐츠인데 근데 금지된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에요. 결론적으로 5가지는 생존 본능, 죽음 불안에 대한 역설적 해소, 그 다음에 정의에 대한 원초적 욕구, 인간 본성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 그 다음에 관음에 대한 어떤 스릴. 관음 그러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관음이 나쁜 관음도 있는데 탐처럼.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뭔가 늑대의 호기심이 뭐 비둘기를 훔쳤다 이런 것처럼 뭔가 호기심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원래 남자들 여자들 모두 크라임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근데 왜 여자만 그러냐? 방어적 경계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여성들이 그
크라임 컨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강한데, 이는 위협을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어떤 나한테 그런 공격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관련 정보에 대해서 탐색하는 행동을 바로 방어적 경계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구석기 시대 옛날부터 아무래도 남자들이 사냥을 하고 오면 여자들이 집단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안에서 뭔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싸울 수 있는 힘이 센 남자들이 바깥에 식량을 위해서 있는데, 내가 지금 경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부족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경계심, 어머니의 가설이라고 그러는데, 인류 역사 꽤 오랜 시간 동안 여성들이 이런 방어적 경계심에 대한 안테나를 켜고 살았다는 거야. 위협을 일찍 감지하고 회피하고 탈출하는 여성이 더 많은 후손을 남기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니까 그런 그 여성의 어떤 그 유전자의 각인이란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내재적으로 각인된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야. 더더군다나 여성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냥 뇌피셜 아니야? 근데 펑셔널 MRI라고, 우리 MRI를 찍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해서 아마 편도체 얘기했을 때 편도체와 해마 연결이 있는데, 그 회로가 여성이 남성보다 왼쪽에서 좀 더 강해요, 신호가. 그 말은 뭐냐? 그게 뭐 하는 데인데요? 편도체에서 해마까지 가는 게 공포, 얼굴 인식, 그 다음에 통증 처리,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성들은 범죄 관련 정보를 들었을 때 좀 더 이거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좀 더 직설적이고 좀 더 강하게, 오래, 그 말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연결하고 그걸 품앗이 한다는 거야. 혹시 여성들이 또각또각 걸어가는데 남자가 뒤에서 가면 자꾸만 이렇게 쳐다보는, 너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남자들이 취할 수 있는 건 안 가져. 가라 먼저. 아니면 막 이제 역전하려고 그러면 여자가 더 빨리 뛰면 에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뭐 그런 우스꽝스러운 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여자가 유별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방어적 경계심이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MRI를 찍어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성의 공감인데, 2023년도에 사이언티픽 리포트라고 역동적인 사회적 상황을 이용한 과제에서 이 공감과 연민이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유의미하게, 남자가 공감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여자가 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듣고, 그래, 남자들은 공감이 떨어져, 우리 남편 보니까 이게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감과 연민이 조금 더 있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뭐다? 피해자에 대해서 나도 저 사람과 동일시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여성들이 조금 더 깊은 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스모킹건에서 어떤 여성을 이제 갑자기 끌고 가서 뒤돌려 차기 한 다음에 갑자기 끌고 가서 나쁜 놈이 있었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훨씬, 왜냐하면 이게 같은 여성이란 것도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한 공감이 조금 더 남성보다 높다 보니까, 제가 그때 우리 현모 씨나 또 뭐 지혜 씨 모두, 특히 지혜 씨가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공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 진짜로 좀 뭐라 그럴까요? 분노하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하고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정의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크라임 컨텐츠에서 추리소설, 특히 아까 제가 서 작가님이나 정 작가님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그런 게 높은 게 갈망이 있는 거예요. 정의에 대한 어떤 추구에 대한 갈망이 여성이 확실히 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피해 입었나 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공감을 여성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그런 오랫동안 방어적 경계심과 또 공감, 이거에 대한 분노, 정의에 대한 실현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여성 팬들이 조금 더 크라임 컨텐츠에 좀 접근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 저희 스모킹건도 이렇게 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도 퍼즐 형식으로 좀 더 약간의 처음에 이런 퍼즐들을 조금 단서들을 놔두고, 특히 추리소설이 그렇죠. 본격파 추리소설 보면 이런 단서를 제공하고 이걸 기반으로 뭔가 나쁜 사람을 잡고 이거를 잡는 탐정, 또 형사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적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파민에 여성들이 쉽게 공감해서 도파민이 확 올라가죠. 그런 것도 아마 공감과 도파민, 이 연결 다리가 여성분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여성 크라임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범죄 이야기를 좋아하는 게 혹시 병적인 게 아니냐?
그때 제가 강연할 때 물어본 남편분, 우리 아내는 너무 그런 그 크라임 컨텐츠를 좋아해요. 혹시 나를, 이게 그분이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나를 그 남편 죽이는 거 보고 막 열심히 보더라고요. 이런데 병적인 게 아니에요. 전혀. 남편분들 혹시 이거 보신 남자분들, 내 아내가 왜 이렇게 나는 무섭던데 저거 이렇게 열심히 보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피의자와 함께 슬퍼하고 또 범죄 구조를 이해하고 정의사회에 구현하려는 욕망, 그런 욕망들이 작은 체구 안에 그 여성분들 안에서도 용솟음 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우리 아내가 또는 우리 엄마가 또는 우리 딸이 왜 이렇게 좋아해 이거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안쪽에 뜨거운 용광로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이 다 이 크라임 컨텐츠를 보고 즐겨하고 사회가 변혁되기를 바라고 또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남자들도 크라임 컨텐츠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자들이라고 그런 욕망이 없겠어요? 단지 이제 저희는 이제 전쟁 이런 거 좋아하고 자동차 이런 거 좀 낚시 이런 거 좋아하는 건 이것도 이제 언젠가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겠지만 여성은 또 그런 걸 좋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